김호중 씨가 결국에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.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 당당하게 경찰 조사를 받겠다,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는데 네. 벌써부터 이제 좀 뭐 또 시끄럽더라고요. 네. 기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몰래 이제 또 숨어서 가듯이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게 이제 또 질문을 안 받고 갔다라고 하는데 그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김호중 씨 이런 어떤 모습은? 예, 뭐 지금까지도 되게 막장의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, 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조난관이라는 그런 거물을 갖다 변호사로 선임한 것도 그렇고,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던데요. 대단한 분이죠. 네, 네, 네. 그 법무부에 근무하지 않아요? 네, 제가 그런- 조금 찾아보다가 정리를 다 못했는데 네네. 뭐 지금 언론들도 벌써부터 그거를 이렇게 딱 그 네. 해가지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현직 법무부랑 과거 법무부 뭐 네, 싸움 이렇게 윤 해서. 대통령 그 뭐 징계위원회 때 그때 이름을 제가 처음 들었던 어. 사람이거든요. 근데 어쨌든간에 그 이게 그 자숙한다는 사람, 자숙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선임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, 그리고 이제 뭐 경찰과 뭐 일정을 조율했느니, 그러니까 그런 말도 다 거짓말이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런 거 봐서는 진짜 이 사람은 그냥 거짓말이 거의 뭐 체질,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저렇게 많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신기한데, 네. 저는 이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아까 이제 전 오늘 MBN에서 유진 대표님이 했던 멋진 말이 있는데, 이 사태는 우리 그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, 그러니까 공권력을 갖다 우습게 알고 그냥 법이 어떻든 간에 법이 어떤 처벌을 받든지 나는 우리 지지자들만 나를 좋아해주면 나는 무죄다, 뭐 이런 생각이 투영된 것이다. 그래서 똑같잖아요. 김호중도 뭐 내 팬들은 나 계속 좋아해 줄 것이고, 뭐 거의 김딸들이죠. 예, 김딸들 그러니까 뭐 개딸들 개딸들의 이재명이나 뭐 김딸들의 김호중이나 뭐 저는 크게 뭐 차이가 없고,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참 이게 이재명한테 컨설팅을 받은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. 그리고 또 이경도 컨설팅 해줬을 가능성도 있어요. 그래서 그렇죠. 이게 지금 따따블로 이게 너무 좀 네.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, 근데 문제가 네. 지금까지는 그 김호중 씨 측에서 음주만큼은 계속해가지고 좀 부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죠. 왜냐면 이게 음주가 인정이 되게 되면은 음주를 하고 뺑소니를 치고, 근데 그 택시 기사님이 지금 또 사고까지 났다라는 거 아니에요? 네. 상처까지 이제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파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음주까지 성립이 되게 되면 음주치상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, 그러면 이게 최대 15년까지 나온다 합니다. 징역이. 그렇게까지 예. 나오는구나.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무조건 다 형사처벌부터 시작하더라고요. 네. 음주치상죄라고 하는 것이.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필사적으로 음주만큼은 김호중 씨 측이 부정을 하고 있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.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마시지는 네. 않았다라고 하는 역대급 또 얘기도 나왔고, 대리기사를 부른 것도 확인이 됐는데 대리기사를 이용한 이유가 피곤해가지고 피곤해서. 부른 것이다라고 또 하고.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던 게 결국에 실토하게 됐던 거는 국가수의 이제 그 조사를 통해가,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. 그 음주 측정에서 안 걸린다라고 해도 우리 몸에서, 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그 알코올이 분해되고 난 다음에 부산물이 또 생기나 네네네. 봐요. 그 부산물을 가지고서는 또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근데 그렇다고 네.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게 그 부산물이 있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도가 또 이제 확인이 돼야 예, 되죠. 그 정도가 확인이 안 되고, 그리고 김호중이 이런 걸 생각해서 편의점에서 미리 맥주를 사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게 CCTV 야, 찍혔잖아요. 그 진짜 예. 악랄한 예, 인간입니다. 그래서 이제 네. 그 김호중법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자고 이제 그렇죠. 검찰이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음주를 나는 지금 마셔서 알코올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우기기 위해서 이게 음주 측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 먹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. 유튜브 보면은. 실제로 김호중 전부터. 김호중 전부터 원래 있었어요. 아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창명부터 시작해서 도망간 애들이 이제 이창명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어요. 저도 뭐 그러니까 어쨌든 편의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그게 내가 차 운전하기 전에 술 마신 게 검출된 게 아니고 차가 다 이제 주차를 해놓고 그 이후에 술 마신 게 검출된 거다, 이렇게 이제 우기려고. 예, 그러니까 경찰에 딱 서라 그러면 차 세우고 도망간 다음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딱 까서 쫙 마셔버리는 거지. 그럼 내가 운전 중에 네. 하는 거 그건 또 안 되니까 네. 확인이.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음주운전 헌터 올빼미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. 근데 거기 보면은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팀을 이뤄서 가고 그 사람이 편의점 가서 술 마시려는 걸 뺏어서 나중에 음주 측정 올 때까지 붙잡아 놓고 막 이런 사례도 있어요. 그게 그런 세상에서는 되게 유명한 얘기였군요. 되게 유명한 사례죠. 그리고 일단 집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야. 집에 들어가서 딱 있으면 집에 안 나올 수도 있을
있을 뿐더러 집에서 마셨다면 끝이거든요. 그렇죠. 영장 예. 그거 청구할 때까지 또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김호중법이라는 음주 측정 거부하고 뭐 이제 편의점에 술 마신 거 이런 것도 다 훨씬 더 비싼 처벌을 뭐 야. 해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.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 평생 대한민국 역사에 남겠네요. 그러니까 김호중법. 그 법이 만들어진다면 김호중이 우리나라 음주 문화 개선에 좀 기여를 하는 거죠. 자기는 이제 사라지고 네. 그러니까 미랄처럼. 사실 윤창호법이라는 법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. 윤창호라는 사람 정말 안타깝죠. 안타까운 사례인데 그 사례 때문에 이제 형량이 높아졌는데 불구하고 음주운이 뭐 크게 줄지도 않고 계속 하더라고. 그래서 근데 김호중법이 만들어진다면 조금은 줄지 않을까. 그렇죠. 생각합니다. 지금 그래서 경찰이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수 조사를 통해서 일단 음주를 했다라는 건 확인이 됐지만 그걸로 또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를 마셨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또 이제 부산물로는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음주 네. 부분은 결국 무죄가 나올 거예요.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인간이 이제 자수를 한 거고요. 그리고 뭐 같이 마신 지인들이 얘 맥잔 마셨다라고 증언을 해봤자 그게 큰 도움이 안 돼.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야 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유흥주점까지도 여기는 이제 그 식당이 아닙니다. 그 흔한 얘기하는 그 안 좋은 곳이죠. 네. 거기까지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. 그리고 뭐 강남의 스프링 골프장과 식당까지도 다 이제 또 조사를 했는데 소주 여러 병을 주문했다 이런 것도 확인했고 지금 이제 같이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유명 그 래퍼 출신 가수 그리고 또 개그맨 그 사람은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라고 지금 증언한 것 같아요. 경찰 조사에서는.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몇 잔 마셨다 구체적으로 막 자세하게 얘기 못 할 것 같아요. 자기도 그냥 뭐 한두 잔 마셨다 뭐 하지 않을까? 그리고 그 사람이 어쨌든 말해봤자 큰 뭐 임팩트도 없지만. 그렇죠. 지금 그래서 경찰 그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음주를 제외하고도 네.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음주 사실과 상관없이 이상운전 징후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걸로 15년까지도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저게 해요.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뭐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문 변호사도 하는 얘기가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몰라도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영상으로 확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다. 그리고 그게 음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았다. 요게 이제 입증이 된다면 기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판사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그 출국 금지는 받아들여졌더라고요. 법무부에 의해 가지고. 그러니까 법무부가 좀 보더라도 증거인멸은 당연히 좀 느낄 거고 거기다 도주 가능성까지 느껴지다 보니까 출국 금지를 빠르게 좀 받아들인 것 같은데 판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검찰도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고요. 네, 그리고 뭐 그 블랙박스 메모리 그것도 무슨 뭐 훼손됐다면서요. 세 개인가 몇 개가. 그것도 문제죠. 그러니까 야, 얘는 진짜 뭐 엄청난 그 애들이네. 메모리 칩을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걸음걸이 같은 걸 보면 아까 그 운전을 못하는 상태라는 게 입증이 될 수도 그렇겠죠. 있을 것 같은데. 그리고 또 그것도 다 블랙박스에는 대화가 녹음되지 않습니까? 그래, 대화가 녹음 안 되는 거라는 설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뭐 대화가 되면 그렇죠. 그렇죠. 당연히 이런 사람은 제가 봤었을 때 연예인들 중에서는 거의 이 정도까지 뻔뻔한 사람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너무 이렇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네. 매니저 셋이 동원돼서 그러니까 매니저 뭔죄요? 지금 매니저도 그러니까. 구속되게 생겼어요. 저는 이거를 갖다 이제 대표가 뒤집어쓰기 위해서 자기가 다 시켰다. 이렇게 운전자 바꿔치기 내가 시켰다 그러지만 옷을 갖다 바꿔 입은 거. 당연하죠. 여기서 김호중은 네. 가담한 거기 때문에 그건 100% 죠.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다른 음주운전보다 훨씬 처벌이 더 셀 거예요. 그럼요. 아니 지 옷을 그 벗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입혀주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. 당연히 그러니까 알지. 여러분 당장 걸리는 거 그것도 많이 두렵지만 이걸 숨기려 그러면 더 크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그럼요. 여러분 저기 아마 얼마 안 가서 우리 독자들은 음주운전 안 하시죠. 그럼요. 얼마 안 가서 김호중이가 또 안면인식장애 있다고 자기 누군지 못 알아봤다. 네, 그래서 네, 이런 얘기도 하지 않을까. 대리운전은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있어요. 이경한테 전화하시고요. 1577.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진짜 이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 야, 이거 뭐 강용욱도 그렇고 김호중도 그렇고 살다가 또 이런 또 케이스를 저희가 그러니까 접하게 되네요. 이렇게 뭐 연예인이라고 더 처벌을 뭐 많이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참작을 해서 벌을 아니 내는 이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? 나도 이거 걸리면은 막 그냥 차 버리고 뛰쳐나가 가지고 편의점 가서 막 소주 막 들이키고 이렇게 피해야 되겠다 하지 않겠어요? 매니저랑 똑같은 옷을 입고 술을 마시는 거 뭐 그런 거지.
아유 온갖 나쁜 게 생기세요. 이게 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. 이게 예. 이재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